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 사용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기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다른 공학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너무나 편한데, 사실 이 계산기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야, 이거 계산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사실 끄는 것도, 켜고 끄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 어떻게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계산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에 사용할 계산기는 카시오 FS570ES 플러스라고 하는 계산기입니다. 가격 한 2만 원, 2만 원 조금 뭐 안팎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이런 계산기 사시게 되면은 뭐 특별하게 물리적으로 충격이 가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5년, 뭐 10년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만 제때제때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저도 공학용 계산기 한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것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니까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보게 되면은 우선 켜고 끄는 것부터 한번 보죠. 자, 일단 켜는 거 어떻게 켜냐? 켜는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온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끌 때는 오프가 있는데, 이 오프가 패드의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요 위에 있는 글자를 할 때는 항상 요 시프트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메이커가 한번 딱 뜨고 꺼지게 되죠. 다시 한번 켤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 온 버튼을 눌러서 켜고요. 끌 때는 시프트를 한번 누르고 여기 A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요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랫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 우리가 이제 키패드라고 하죠. 0,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패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AC라고 하는 거는 올 클리어, 다 이제 초기화 시킬 때 우리가 이 AC를 이용하죠. 예를 들어 2 더하기 3하고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5라고 뜨게 되는데, 자, 초기화 할 때는 요 5를 누르게 되고, 다시 한번 45 곱하기 6은 계산하게 되는데 270이라고 떴는데 초기화 하려면은 AC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딜리트라고 있는데, 이 딜리트는 무엇이냐면은 854 곱하기 29 해야 되는데 28을 눌렀네요. 그렇죠? 그럼 딜리트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백스페이스 같은,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29하고 이렇게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만 가지면은 사실 이걸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가정용 계산기로도 충분하게 구현이 가능한 기능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공학용 계산기의 백미가 되는 건데,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능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걸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분수 기능입니다. 자, 5분의 3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다른 모델은 3 나누기 5.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분수를 누르게 되면은 3하고 분수하고 5 하게 되면은 5분의 3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수를 계산하기 쉬운, 그리고 이 커서를 움직여서 숫자를 언제든지 우리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지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도 있게 되죠. 자는 하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5 곱하기 45 곱하기 2분의 1은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수 계산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죠. 그렇죠? 루트 제곱근, 제곱근하고 예를 들어 25 해볼까요? 그러면 5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 제곱근 기능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 기능도 있게 됩니다. 8의 제곱은 64, 2의 제곱은 4.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하는 거 2제곱 하는 것은 그냥 이 버튼 하나만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특수한 제곱 뭐 42제곱이다 아니면 뭐 8제곱이다라고 할 때는 X에 요 네모칸 써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만약에 2의 4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2의 제곱 버튼 누르고 4를 이렇게 쓰게 되면 되죠. 는 그러면 16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로그 버튼, 그 다음에 ln,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하고 90은 1 나오게 되고요. 코사인 90은 0. 그 다음에 탄젠트 45는 1.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데 만약에 아크 코사인을 하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노란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노란 글씨 할 때는 Shift 항상 누르게 되면은 아크 코사인이 됩니다. 아크 코사인 90은 이건 에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있고, 자, 여기 이제 괄호 넣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괄호 넣는 것도 있고, 자, 여기 i가 살짝 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복소수 기능입니다. 복소수 기능.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카시오 계산기에서는 세팅 이 값을 셋업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누르게 되면 이건 모드예요. 컴플렉스 모드라든지 뭐 정수 모드인지 이렇게 모드를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Shift 누른 다음에 여기 셋업 누르게 되면은 값을 여러 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을 라디안으로 할지 디그리 모드로 할지 그라디안으로 할지 뭐 여러 가지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6번에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라스트 기능이 있어서, 자, 왼쪽이 하면 라이트 하게 되면 조금 화면이 연해져요. 한번 보세요. 자, 연해지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게 다크 하게 되면은 화면이 좀 진해집니다. 진해지는 거 보이세요? 자, 오른쪽 계속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진해지죠. 자, 왼쪽 계속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이렇게 연해지죠. 그렇죠? 자, 최적화된 밝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셋업 기능 가서 여러 가지 밝기를 한번 6번 조금 연하게 이렇게 이제 값을 바꿀 수도 있죠. 자, 저는 지금 모드를 한번 눌러서 2번 컴플렉스 모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복소수 모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요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씩 요 내용을 가지고 실제 계산기로 한번 어떻게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괄호하고 3 더하기 4 그리고 곱하기 2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게 되면은 7이 되고요. 그쵸? 자, 요 값은 7이 되고 7에다가 2 곱하니까 14가 되죠. 그런데 자, 이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일단 괄호 열고요. 3 더하기 4 괄호 닫고요. 그쵸? 그냥 2.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거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냥 알죠. 그쵸? 근데 계산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텍스 에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값이 잘못 입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가볼게요. 여기다가는요 곱하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계산기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곱하기를 넣고는 하게 되면 이제 14 이렇게 이제 값이 뜨게 됐죠. 그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이제 괄호 열고 3 더하기 4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괄호 열고 2 나누기 2 괄호 닫고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8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게 7이고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게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자, 괄호 열고 4 곱하기 3 그리고 괄호 닫고 곱하기 4 계산하게 되면은 48 이렇게 값을 알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가운데다가 곱하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돼요. 괄호 대 괄호가 계산될 때, 자, 괄호 열고 2 더하기 2 괄호 닫고 그 다음 괄호 열고 5 더하기 2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죠. 5 더하기 2는요 7이죠.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니까 28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28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다음에는 분수 한번 볼까요? 2분의 1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분수 기능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버튼 한번 누르고, 자, 요 분수의 모양이 되면은 요 커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뒤에 값이 분수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려면은 ST 변환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 변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값이 소수 형태 0.5 이렇게 자연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자 다시 한번 2분의 1 이렇게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자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분수 기능 누르고 그 다음에 분모 입력하고는 계산하면은 2분의 1 값을 이렇게 한번 버튼 눌러서 바꿔줄 수 있죠. 다음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4 답은 2 나오겠는데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커서 옆으로 가고 곱하기 4 요 모양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똑같이 나왔어요. 는 계산하면은 답 2 나오게 됐네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아래 분모가 또 분수의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1분의 그럼 분자는 1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분수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분수 하나 모양 만들고 자 밑에 분모가 3이고요. 그쵸? 다음에 이제 바로 더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이거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은 답은 1.5 되겠네요. 그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자 분수에 분수 있는 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번분수라고 하게 되죠. 그쵸? 자 분수 하나 만들고요. 그쵸? 자그 다음에 또 분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2, 그 다음에 3. 자, 디스플레이의 한계로 분수는 요만큼까지만 보여줍니다. 여기는 1, 그 다음에 4, 그리고 자, 오른쪽 가서 더하기, 그 다음에 1 분수하고 4. 그림을 하나씩 맞춰준다고 하면 돼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분의 3분의 2 이렇게 값이 되게 되죠. 자, 전체는 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값은 1.33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수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승수 계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4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4 누르고 곱하기 자, 10의 승수인데 만약에 제곱이면 이 버튼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곱 아니에요. 그렇죠? 제곱 아니고 10의 3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곱하기 10에 하고 승수. 그렇죠? 3 은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4천이 딱 되게 되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3승이래요. 10의 3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3승이래요. 그러면 이 커서를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이거는 빼기가 되는 거고요. 사칙연산의 빼기고 마이너스일 때는 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승이면 0.004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쓸 때는요. 4 곱하기 10의 승수인데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합니다. 자, 4 파이 원주율이죠. 자, 이렇게 노란색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Shift를 누르고요. 이 값을 누르면 4 파이 됐죠. 곱하기 10의 그 다음에 승수 몇 승? 마이너스 7승.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는 10의 승수인데 3분의 2승이래요.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의 승수인데 3분의 2 분수 형태니까 이 분수 누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하고 아래 3하고 값은 13.9247.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밑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밑에. 자, 이거 이제 우리 쿨롱의 법칙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9 곱하기 그 다음에 10의 승수하고 9승.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분수 형태가 있어요. 그쵸? 4 곱하기 10의 승수인데 몇 승? 3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에 하고 승수하고 2 눌러도 되고 이 제곱 버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 눌러줘도 되죠. 는 하면은 역시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복소수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복소수 할 때는 3 플러스 j4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j라고도 하고 i라고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 플러스 하고 j4인데 j를 먼저 혹은 i를 먼저 하지 않고 4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를 값을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에 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요. 분수를 먼저 만들고요. 분자에다가 3 플러스 4i 그리고 밑에 분모가 5. i랑 j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j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원래 i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기에서는 i가 전류이기 때문에 j로 바꿔주는 것뿐이에요. 자, 는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변환하게 되면은 자 0.6 플러스 0.8 i가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괄호 열고 3 플러스 4 그 다음에 i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8 플러스 6 i 괄호 닫고. 자,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83 하면은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3 하면은 24죠. 그쵸? 플러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러스 j 18 그리고 플러스 84 j 32 그다음에 j 하게 되면 마이너스 64 24 되니까 요 값은 없어지고 플러스 j 5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값은 50i, 50j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미분도 되고 이렇게 적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저라고 해서 각도 계산도 되고 나머지 여러 계산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기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전기 기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이 전기 자격증 좀 초급에 해당되는 부분일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시험 준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값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평소에는 계산기 사용 안 하다가 내가 시험 볼 때는 계산기 가져갈 거니까 걱정 안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 계산할 때도 내가 이번에 2,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오늘 점심에 7,000원 나왔으니까 9,000원이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돈 계산할 때 그러니까 작은 일상에서의 계산들도 이런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손에 딱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익숙하게 하려면 아마 2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 동안 복잡한 식도 있지만 간단한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서 천천히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